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이벤트성으로 하고 있는 일반인 사주풀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일반인 사주풀이를 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선진역학연구소 사주홀릭 검색을 하시면 방문하실 수 있고요. 카페 가입하신 다음에 가입 인사하시고 글 좀 남기시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튜브 사주풀이 신청이 있거든요. 이 사주풀이 신청을 누르시면 이제 글을 쓸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직 이벤트 초기라서 또는 뭐 유튜브를 제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청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경쟁률이 높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제시카님 사주풀이를 했고요. 이번에는 끄아님 사주풀이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게 이제 순서대로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이렇게 좀 많죠. 사연이 좀 있어 보여서 제가 사주풀이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끄아님 사주풀이. 경호년 말띠해에 태어났고요. 신사월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자일주로 태어났네요. 4월의 병화, 이게 이제 4월의 병화가 경신금이 투관되었을 때 참 고민됩니다. 왜냐면 격을 차용할 때 걸록격을 먼저 차용하기보다는 사화가 생지이기 때문에 다음 계절의 것들이 투관이 되면 그것을 격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는 화고 경신금은 금이거든요. 화급금 한다고 해서 이제 초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저것을 쟤를 격으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걸록격으로 봐야 될 건지 참 고민될 때가 많거든요. 이제 저는 뭘 격으로 잡을까요? 자, 일단 걸록격하고 기본적인 격을 잡아봅니다. 그런 다음에 투관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것을 보고 사중에 경금이 투관되어야 되는데 신금도 투관이 되었죠.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격의 혼잡 그럽니다. 격이 혼잡됐다라는 것은 격 혼잡. 이것은 격국론을 공부를 할 때 격이라고 하는 것은 순위를 해야 되거든요. 혼잡되지 않고. 혼잡이 된다라는 것은 격의 논리로 볼 때 5급 이상 가기 힘들어요 하는 걸 얘기를 해요. 5급 그러니까 좀 그렇죠. 공무원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고시, 사시 이런 것들이 대부분 5급에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급 이상 되었을 때 고위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격이 혼잡이 되었을 경우에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그런 기준에 있어서 5급 이상 가기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런 경우가 그렇다고 해서 5급 이상으로 못 가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추천이나 발탁 또는 그 한정적인 기간 동안만 하는 그런 급수의 것들에서는 5급 이상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국론으로는 그냥 저것을 제격하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조로 볼 때는 임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 병화의 명예를 살려주는 것을 뜻하거든요. 자, 사주에 임수가 없죠. 네, 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사주가 명예를 높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이 명예를 뜻하는데요. 일지에 관이 이렇게 있네요. 일지에 이렇게 관이 있다라는 것은 일단 저 관이 용신, 기신 이런 구분에 있어서 뭐냐 이걸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신강하죠. 오, 사, 병, 을, 미 다 신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러면 신강약에서 뭘 봐요? 신강했으니까 신강, 일간이 강하다는 의미거든요. 신강을 했으니까 관용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격으로도 제격 그랬으면 제격의 관용신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관이 용신이라는 것. 용신 뭐예요? 용신, 옛날에 용신 만능주의라 그래서 용신이면 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때가 있었었죠. 한참 인터넷 초창기에 그랬죠. 용신은 의지의 발현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거.
내 머릿속에 차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관이라는 것은 명예, 직위, 남들에게 보여지는 명함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걸록격에도 관용신, 제격에도 관용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걸록격이면 좀 보수적이고 좀 자존심이 강하지만 관을 써서 조직 생활을 하려고 드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격의 관용신 그러면 근면하게 꾸준하게 무언가를 해서 자기 노력하에 뭐 이루어지는 것들을 원하는 거, 또는 돈을 추구하는 것, 또는 계산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한 명예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걸록격의 관용신이냐 제격의 관용신이냐 이것을 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초년의 경금이 드러났죠. 경진하고. 그럼 이건 이제 제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격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실용적인 걸 추구함. 재미 추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행상으로 화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으로 화는 화려한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 문명, 눈에 안 보이나요? 이거 이제 현 시대, 눈에 보이는 현재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금은 결과, 미래의 가치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화가 다자한데 경신금을 받죠. 이거 뭐예요? 미래의 가치를 현실에 끌어내는 거. 네, 그래서 약간의 허구적인 것들을 가져다 차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져다가 현실에다 끌어낼 수 있는, 즉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현실에 끌어낼 수 있는 직업군들, 이런 것들이 좀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머릿속에 있는 것, 미래의 가치를 보고 대출을 받아서 이를 크게 성공, 또는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걸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기업의 가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학 작품, 머릿속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이제 교육도 여기에 포함이 되기도 하죠. 미래의 가치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가 좀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경호, 신사 이랬네요. 보통 이제 예전에 추명가 같은 경우를 보면 천간의 인성이 혼잡되어 있거나 재성이 혼잡되어 있거나 관이 혼잡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숫자를 세요 그래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결혼을 2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 시어머니가 2분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2분이에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추명가라서 옛날 관점이라 잘 맞지 않아서 이제 없어지기도 했던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부모의 좀 뭔가 이렇게 뭔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경호는 욕지이고 신사는 동주사에서 사지 그랬거든요. 사지의 신금 재성인데요. 저 사는 운에서 건들면 깨질 수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제 방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쉽게 깨지는 그런 형태의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육신적으로 피해를 동반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운에 따라서 가정의 기복, 병곡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지금 나이가 30세거든요. 그러면 무인대운에 있네요. 자, 운이 남자든 여자든 일반인의 삶일 때는 억부를 지원하거나 격을 지원하는 운을 만나야 편하게 삽니다. 그런데 운이 인묘진, 목국을 갖죠. 화가 다자해서 신강해졌습니다.
근데 목에 운이 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억부가 깨졌죠. 억부라는 것은 가정적인 편안함, 횡적인 인간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운에서 깼으니까 뭐예요? 이게 깨졌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이제 12세, 만 12세 들어가면서부터 억부라고 하는 것을 깨고 이 원령을 생하고 운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이게 이제 인성이 귀신인데 인성운이 왔어요. 대운에서. 그러면 월을 생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고집을 피웠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생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현상적인 측면에서 인성이 와서 관설했죠. 관은 원래 이제 육친적으로 재성을 아버지라 그러는데요. 관이 아버지인 경우들이 많아요. 관설했어요. 아버지의 무능을 보게 됩니다. 또는 아버지가 아파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아프냐면 시름시름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관이 설되었다 운에서 이렇게 되면 아버지 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이 구조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 진로 문제를 제일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면 용신이 관용신이에요. 명예를 바란다는 의미이고요. 그러면 관이 용신 됐으니까 희신은 뭐예요? 네, 재성이 희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편적인 거고요. 억부론에서 관이 지지에 있으면서 상관에 극을 당하죠. 이러면 희신은 인성이 되기도 해요. 저 희신이 인성인데 귀신 역할을 해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자, 인성이 내 명예를 또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되지만 억부를 깨니까 뭡니까? 내가 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되게 죄송스러운 말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학위, 자격, 상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명예를 키울 조건을 만듭니다. 성이 그러면 뭐냐? 그러면 구신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격에 대한 구신인데요. 뭐냐면 공부해서 학위를 취득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성은 돈이죠. 재극이는 하잖아요. 공부하려니 돈 벌어야겠고 돈 벌자니 공부해야겠고 참 고달픈데요. 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32세까지. 그러면 이제 33세 운이 들어오잖아요. 32세 운이 겁재가 오죠. 자, 겁재 뭘까요? 애매하죠. 자, 격으로서의 관용신, 관용, 그리고 인성, 희신, 격으로서의 그 상관 기신, 그리고 이 상관을 기신으로 했는데 인성이 이제 극하니까 재성이 구신인가요? 또는 이렇게 볼까요? 겁재가 구신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재성이 구신이고요. 한신으로 겁재가 온 겁니다. 억부로는 관용신이고요. 재성 희신이니까 겁재는 구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억부 뭐예요? 흥적인 인간관계, 가정적인 편안함. 겁재가 운에서 왔습니다. 37세까지예요. 32세부터. 금전적으로 어려워요. 경쟁이 많아져요. 자, 이러면 입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경쟁이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억부예요.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격으로서는 한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재성을 극해줬죠. 재성을 극하면서 살아나는 게 뭐예요? 인성. 그죠? 자, 그럼 뭐예요? 돈을 써서 학위를 따세요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또는 돈을 써서 뭔가 이렇게 자기 뭐라고 하나요?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 안 되는 짓 하라는 얘기기도 해요. 저 기간 동안에. 격은 사회적인 쓰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억부는 가정적인 편안함, 형적인 인간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팔자가 격으로서 관용신을 했으면 저 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성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거분이 왔으니까 저때 돈이 좀 많이 필요해요. 32세가 되기 전까지 돈을 많이 모아 놓으시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사주가 보니까 웹툰 작가예요. 직업은 아까 얘기했죠. 미래의 가치를 현실에 끌어다 쓰는 거.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돈 되게 만드는 것 또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 웹툰 작가도 그러한 직업군에 잘 맞죠. 맞음. 자, 그런데 사회 적응론에서의 용신 뭐예요? 관용신 그랬죠. 그리고 인성이 희신이 됐어요. 인성은 뭐예요? 가르치는 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억부로 귀신이에요. 여자들은 억부를 더 많이 봐요. 억부로 구신입니다. 구신입니다. 뭐예요? 가르치는 일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데요. 이것을 하기가 싫은데 어떡하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명예도 얻고 재성, 돈도 벌고 싶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일도 하고 싶죠. 아이러니하죠. 이러면서 현실과 이상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적인 편안함을 버리고 횡적인 인간관계를 버리고 내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누군가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학위를 따놓거나 해야 됩니다. 어떻게? 돈을 써서라도. 그러면 이 사주가 웹툰 작가나 또는 그 교수로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나서 일을 시행을 해야 되겠잖아요. 자, 축대운으로 가면 38세쯤 되겠죠? 축중의 신금이 축중의 개수를 생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렇게 생을 해요. 그러면 천천히 명예가 쌓여갑니다. 커리어가 형성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운이 해자축하고 가죠. 결국은 어찌 되었든 지방일 수 있겠지만 교수 자리가 날 수 있어요. 중년 이후에. 자, 결정해야 될 때가 왔죠. 자, 이 사주 그러면 육친적으로 저 관을 쓰면 어떨까요? 관 뭐예요? 남편, 아버지. 근데 37세까지는 아버지가 도움이 안 되죠. 왜? 관설되어서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면 결혼도 늦게 하는 게 맞겠죠. 관이 설돼갖고 사라져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이때 하면 무기력한 사람 만나기가 쉽죠. 결혼 늦게 하라는 얘기겠죠. 결혼을 좀 늦게 하시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좋습니다. 왜?
일지 배우자궁의 관, 남편 덕이 있어요. 관용신인데 일지에만 있어요. 나한테만 좋은 사람. 능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아주 잘생기거나 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도움이 돼요. 어떻게 해요? 오행상으로 자수가 미토를 적시니 을목이 살아나요. 결혼을 하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겁니다. 남편이 공부해봐. 학위 따. 또는 마음 놓고 그림 그려봐. 라든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결혼은 해보는 것도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이 아직 결혼을 생각하고 그럴 나이는 아니에요. 37세가 되어야 간신히 이제 결혼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 좀 귀찮고 하기 싫고 그러더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인성이 억구로는 귀신 역할을 하는 거지만, 구신이지만 격으로는 희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시되 젊어서는 돈을 먼저 생각해 봐야죠. 32세 되기 전까지는 돈 벌려고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돈이 최고더라고요. 제격의 마인드, 돈이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제격이라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올해 기해년이 왔네요. 자, 기해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상관, 평관. 자, 상관 뭐예요? 온 세상이 상관입니다. 상관, 들뜬 마음. 조직 생활 싫어요. 매여 있고 싶지 않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상관이 운에서 왔을 때 주변에서 항상 뭔가 그럴싸한 얘기를 해요. 그럴싸한 조건 제시. 이게 이제 천간에 인성이 없으면, 정인이 없으면 그럴싸하고 말아요. 근데 정인이 있으니까 그럴싸한 것을 현실로 돌출시켜요.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변에서 정말 나한테 어떤 제시를 할 때 정말 혹하게끔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것이 억부로서 운에서 온 거거든요. 관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자, 관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참 좋게 들어오지를 않네요. 자, 관을 극하고 왔어요. 뭔 소리예요? 명예,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왜? 돈 벌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도 인성이 있으니까 명예, 자존심 내려놓았지만 커리어는 쌓여요. 자신에 대한 단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돈 된다 그러면 뭐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올해가 지나가면 내가 작년에 헛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지로 평관. 지지는 개인사,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평관이었으니까 이것 저것 할 일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에서 월령을 건드렸으니 이사할 수 있어요 하는 거고요. 사중에 경금이 드러나는데요. 저게 신사 동주사거든요. 동주사했다라는 것은 경금 무토가 죽을 수도 있어요.
경금, 무토? 예, 신금, 신금이나 경금이나? 신금, 경금은 돈을 얘기를 하지만, 건강, 아버지,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건강이나 아버지, 이런 거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해수가 와서 또 여기를 톡, 백호를 건드는데요. 백호. 해수가 가을쯤 되면 백호를 건드려요. 시에 있는. 평관은 남자이기도 하죠. 남자에 관심이 없다 그랬지만 올해는 난습해졌으니 남자가 생길 수 있겠고요. 그 남자로 인하여 유산, 아이, 낙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기도 있어요. 그러니 관계에 주의하세요. 쓸데없는 걱정일지도 모릅니다. 본인은 모태솔로라고 얘기를 하시고 남자 사귄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남자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올해 같은 시기가 아까 얘기했죠. 상관은 마음을 들뜨게 하는 시기이고요. 혹하게 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게 관을 달고 왔잖아요. 그러면 나를 혹하게 하는 남자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주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동했을 때는 주의가 좀 필요하기도 하니까요. 2020년, 2021년 하면서 공모전 이런 거 해봐요. 올해 말고요. 내년 내후년 한번 해보세요. 세운으로 잠깐 들어오는 거라 할지라도 운에서 잠깐 그런 것들의 입상 이런 조건이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운이 좋을 때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돈이 좀 모이면 32세부터 37세 사이에 공부할 생각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혹시라도 학이라든 이런 게 필요하시다면 그런 거 좀 따두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한다면 돈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운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고생 참 많이 하셨고 고생이 조금 더 남아있긴 하는데요. 그래도 자기 꿈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보셨으면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제 걸록격이고 비겁이 다자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됐든 충분히 본인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원하는 것을 꼭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주풀이 제가 잘했나 모르겠어요. 일단은 혼자 떠들려니까 좀 민망하고 그런데요. 어쨌든 사연도 길게 적어주시고 하셨으니까 서주풀이를 제가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할 말이 그 말밖에 없네요. 활동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제 복채 대신에 광고 수익 좀 광고도 좀 많이 봐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